저도 이제 서점을 하다 보니까 대형 서점에도 가는데 이제 출간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계속 베스트셀러인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또 약간 제 수준에 맞는 질문. 베스트셀러면 몇 쇄를 찍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인쇄하고 있는 게 24쇄째 인쇄하고 그럼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이걸로 따지면 얼마? 메밀국수집 부럽지 않다 정도 됩니다. 맞아요. 책으로. 저는 책에다가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럴까 봐. 써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작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30억짜리다 나는 30억짜리다. 라고 써놨어. 우와. 그랬더니 이루셨나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어플로 한 번에 다 나누는 거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금융 앱. 네, 금융 앱에 입력을 해봤더니 하여튼 훌쩍 넘어가요. 근데 이번 책에 중요한 건 이번 책에 내가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나는 300억짜리다. 곧 라고 제 책에 되시겠네요. 써놨어요. 되시겠네요. 그러고 있어 지금 막. 아니 실제로 지금 저 부동산 보유도 꽤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네네. 책에도 지금 써놓으셨잖아요. 이게 부동산은 저는 그 투자 느낌으로 안 하고 부동산을요. 예전에 여자친구랑 한 번 헤어질 때마다 집이 한 채씩 생겼어. 여자친구들이 뭘 되게 많이 입어. 아니야. 그러니까 몸도 만들어. 지금 몇 채세요? 그럼 몇 번 헤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번 헤어지고. 보통은 그냥 시급을 전폐하고 몸사하고 되게 대단하신 장극이 것 같아요. 되시나 돈 보죠. 쓰고 네, 아니 처음에 그런 거예요. 선배들이 야 명환아 우리 개그맨들은 특히 박명수 씨가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쌓는 거는 못하는데 빚을 지면 갚는 거는 잘해. 우리 개그맨들이. 그러니까 너 뭐 계기로 뭐 대출 받든가 뭐 해가지고 아니면 그 중도금을 넣어야 되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우리 개그맨들은 막 쓰잖아. 강제로라도 뭐 이렇게 걸어놓고 네, 그래서 박명수 씨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저는 한 번 사귀면 좀 오래 사귀었거든요. 그 잠실 그 집도 그 친구가 방이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집을 찾아서 그냥 저 청약을 넣어갖고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중도금을 계속 넣고 있었어.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내 인생에 입주 한 달 전에 그때까지 난 말 안 하죠. 왜냐면 짠 하려고. 입주 한 달 전에 꼭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집시다. 그래서 집이 생겨. 집이 또 그 다음 여자친구 생기면 또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청약을 들었어요. 자, 등기부등본 떼보면 대충 어디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 맨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고명환 재벌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뭔가 미스테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맞게 됐네. 네. 자, 그래서 오늘 프리언스타에서 2023년 개미연년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일명 고명환의 2023년 부자 되는 법. 이런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시다니. 네, 오늘 그 원리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돈 벌 수 있는 아이템까지 어머나. 제가 다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요즘 그 자영업자분들도 돈 벌기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돈이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돈. 그래서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란 홍현희 씨. 네. 대본에도 없는 건데 제가 기습 질문합니다. 그냥 느끼는 부자 뭘까요? 부자의 부자. 기준. 뭐 내가 부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그렇죠. 있고 뭐 좀 네. 미래도 약간 준비해 놓고 네. 그런 게 부자 아닐까. 맞습니다. 대본 적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부자 하면 그죠? 뭐 건물주, 뭐 그죠? 뭐 자산이 많은 자산 그렇죠. 많고 뭐. 근데 여기서 완전 갈라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신 분들은 확실히 생각이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돈을 쫓고 뭔가를 쌓으려고 하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방송 나오느라고 책을 좀 더 읽고 하다 보니까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진정한 부란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가치다 이렇게. 어렵네요. 내가 여기서 소름 뭐냐면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게 아니야. 진정한 부는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났어. 내 아파트 100채가 있었어. 다 폐허가 됐어. 힘이 없지. 은행에 저금해놨어. 은행도 폭격당했어. 요즘 전쟁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화폐의 근간도 흔들려. 내가 집에 돈 쌓아놨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쌓아놓은 부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다시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부는 내 안에 쌓아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쫓지 말고 따라오게 하라. 이것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내 강의 끝날 때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뭔가 창업을 하시고 요식업을 하고 돈을 벌고 싶으실 때 우리가 육하 원칙
안 기자님, 원래 네. 육하 원칙이 뭐죠? 이건 제가 제일 잘 알죠. 네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거 기사 쓸 때나 취재 쓸 때 가장 기본이죠.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끝에 있는 왜가 제일 위로 와야 해요, 사실. 왜? 그러니까 누가는 일단 내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왜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왜 하느냐인데 그거에 하나로 가치를 나눠라. 왜 가치를 나눠야 되느냐면 예로 들어드리면 다이땡님 네. 그 회장님이 이번에 그 책이 네. 지금 핫하잖아요. 서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박정보 회장이 나는 1억 불 수출탑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1,000원에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게 계약 해결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근데 돌아봤더니 1억 불 수출탑이 생겼고 돌아봤더니 기업 가치가 3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왜 하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 올라오죠. 근데 딱 누르고 왜 하냐? 나는 가치를 나눠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지구를 이롭게 만들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무엇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무엇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것처럼 트렌드를 파악하게 되고 저절로. 제가 아까 뭐 온난화 고령화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건가? 저는 메밀국수 우리 30-40년 하면서 메밀국수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제 책을 읽고 이걸로 접근하다 보니까 무엇을 할 거냐? 다 따져봤더니 메밀국수다. 사람들을 정말 건강과 맛있게 하고 내 음식을 먹고 가서 집에 가서 속까지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그때 메밀국수 말고 후보군으로 생각한 아이템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거 좀 해보시려고요? 알 수 네. 있을까요? 최종, 얘기해드려야 되나? 예. 후보 2위, 3위. 후보 2, 3위가 아니고 그때부터도 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확신에 서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지금 트렌드 중에 가장 큰 거는 인구 감소예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저는 무인국밥집을 지금 무인국밥. 근데 무인국밥을 심지어 4,500원에 팔 거예요. 나와도 돼요 방송에 이거. 나가도 뭐 나와도 됩니다. 와. 진짜 아이디어 뱅크시다. 와. 네, 맞아요. 저는 인구 감소 그때 인건비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이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벗어나는 영업을 하지 말자. 왜냐면 인건비가 1.5배나 2배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안에 우리는 11시에 열어서 8시 닫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 제한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난이 찾아와도 최대한 축소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진짜 오늘 좀 많이 좀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연 매출 10억이라는 얘기 지금 네. 벌써 기가 죽는데 풀어놓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23년에 그 바라는 게 건강과 주머니 이거다. 사정. 예. 제가 요즘 외치는 게마다 다 이루어져요. 이게 긍정 화건이야. 내가 아까 나왔던 매일 그 외치는 거 있죠. 네. 자, 그럼 한번 힘차게 366일 긍정학원 외쳐 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드디어 1년 되는 날입니다. 빰빰빰. SNS에 올린 것만 그랬지 지금 한 450일째 돼요. 나는 100억 벌었다. 벌 것이다, 벌고 있다 안 돼. 예언적 완료형으로 외쳐야 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일어났다. 우리 뇌는요 질문을 던지면 찾아요. 그래서 제가 왜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로만 바꿔도 이게 삶이 달라진다는 게 우리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말하죠. 이거 기분 안 우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라고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울한 영상을 떠올린다. 그러면 계속 더 우울하다. 그래서 왜를 이때는 요때만 어떻게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뇌가 질문을 찾고 모르겠으면 얘로 하여금 자극을 불러일으켜요. 뭐 책을 찾아보게 하게끔 하든가 이게 긍정학원의 시작인 거죠. 계속 하우를 생각하게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저렇게 실제로 외쳐서 이루어진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게 욕지도라는 섬에서 썼는데 제가 저기서 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는데
처음엔 저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100번씩 외쳤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를 스캔하는 거죠. 내 뇌가. 파스칼이 팡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서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조용히 앉아있으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 근데 나 자신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그래서 우린 자꾸 외부의 자극으로 나를 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파스칼이 친구 만나고. 나를 들여다봐야 그때부터 나를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얘가 능력을 가졌는가를 보니까 야, 영환아, 이걸로 너 베스트셀러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진짜 혼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책을 좀 더 읽자. 그래서 그 두 소제목에 관련된 책을 또 두세 권 그냥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루도 안 쉬고 했어요. 근데 이거 긍정학원을 일부러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약간 우회적인 거죠. 내가 됐다라고 외쳐버리니까 점점 이게 믿음이 생기더니 어느 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나의 기준을 높여주고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비법인 것 같아요. 프리한 닥터 시청률 1등 했다! 그렇죠. 프리한 닥터 시청률 1위 했다! 계속했다. 계속했다! 네. 매일 외쳐야 돼, 근데 이거를. 저는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얼마나 자격이 있는 MC인지. 그렇네. 아니 수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겠지만 그래도 연매출 10억 원의 1등 공신을 딱 하나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당연히 책입니다. 네. 그 책을 읽으면 왜 돈 버는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제 아내한테 그래요. 나는 여보 도서관에서 손님을 끌어당기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사실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니까 아무래도 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실제로 제가 세스 고딘의 책을 읽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법 중에 전 세계 공통으로 되는 게 세스 고딘이 얘기하는 뭐가 있냐면 공짜를 줘라. 그래서 식당들이 커피숍 한 개를 놔두고 박하사탕을 놔두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중에 공짜로 나도 좀 공짜로 주는 거 내가 그전에 다이어트 책도 냈고 운동하는 법도 냈고 내가 요리도 잘하고 하니까 일단 이런 거 레시피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극작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 작사하는 법을 제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밀국수 식당에서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강의를 해줬어요. 공짜로. 문화센터처럼. 공짜를 줘라. 근데 열광적으로 강의를 해주니까 11시 45분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가죠. 당연히 드시고 가죠. 먹을 정도만 되는 게 아니고 고마우니까 먹고 포장을 양손에 그다음에 세스 고딘이 스니즈 효과라고 남의 입으로 얘기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공짜를 줬기 때문에 이분들도 맛있게 먹죠. 원래도 맛있는데 더 맛있는 거예요. 공짜를 받아서. 그러니까 댓글에 좋은 얘기들만 또 싹 써주시는 거예요. 입소문이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저는 실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근데 책이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읽게끔 열려져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읽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읽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이제 니체의 그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 비교를 해서 이제 비유를 해드리는데 낙타 수준은 남이 시키는 것만 읽고 책을 고를 용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사자가 되면 용기가 생겨. 왜 내가 남이 시키는 책만 읽어야 되지? 이러면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거기에 안 있고 저 구석으로 막 어설렁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깨달음이 커지다가 결국은 뭘 하냐면 자기 철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철학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내가 만든 철학을 상품에다가 심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 돈을 원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제가 말한 낙타 수준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낙타 수준에 저요. 졸립니다, 당연히. 맞아. 우리 수면제로 쓰고 뇌과학 책을 읽어보면 근데 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구나 생각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새로운 거를 하는 거, 집중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마뱀의 뇌라고 얘기하는 얘가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게 뭐냐면 겁을 주게 만들어.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하려면 자꾸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게 되고 뭔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낙타 때는 졸리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독서를 통해서 빨리 넘어가면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한 번 더 얘기하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발. 이런 거 좋아요. 책과 친해지는 법. 책과 친해지는 제일 법. 중요한 게 사실 그거예요. 사실
책 많이 읽으시고 서점도 하고 계시고. 그래도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엄청 자주 갔었어요. 제 안내는. 아니 저도 주변에서 산희 씨 책을 어떻게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꾹 참고 좀 읽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지금 뭐 많이 전파해서 3, 4개월째 사람들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영혼이 맑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잡아요? 핸드폰. 이것도 잡지. 네. 이거 잡기 전에 좀만 참자 하고 1분만 1분만. 책을 딱 잡아. 아이하고도 자 책을 잡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넘겨. 그러면 소리가 들리죠. 그럼 또 넘기다 보면 그냥 잡아, 일단. 책 냄새가 나죠. 오감으로 내가 책과 친하다는 걸 뇌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누구야? 명환아? 엄마한테 한 줄만 읽어줘. 그러면 진정한 불안, 영향 있는 사람의 뜻은 같이 다 됐어. 이제 놀아.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은 거야. 딱 한 줄 읽어. 네, 한 줄만 읽어도 돼. 왜냐면 더 읽으라고 하면 자꾸 지치니까. 아무 지칠까 책이나 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 책이나. 그냥 딱 한 줄. 그래서 뇌가 이 사람이 체크하고 있는 게 더 편하구나라고 근데 맞는 것 모드를 같아. 바꾸게 돼. 친해지는.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핸드폰 1시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책 5시간, 6시간 보는 게 훨씬 쉬워. 그치, 해봐야겠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이제 낙타 단계, 졸리는 단계가 훅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를 아니까 졸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뇌야. 네. 나는 책을 읽어야 되니까 네가 일하기 싫어서 나를 졸리게 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라. 나는 책을 읽겠다. 이렇게 하면서 읽는 순간 사자로 넘어가는 거죠. 약간 휘말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근데 책을 읽고 계속 1시간 동안 내야. 나 이거 1시간 동안 내야. 아니, 그러면은 사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되게 하잖아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강의나 뭐 우리가 뭐 자기계발 책 읽고 나면 책 읽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낙타 때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유명한 책 중에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명한 책 중에 단테의 신곡을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책하고 안녕이야. 그리고 소설을 보려고 했더니 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만났어. 이 사람 영원히 책하고 안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 뭐 1단계 때면 제가 주로 추천하는 거라면 뭐 노인과 바다. 얇아요. 근데 깨달음이 맞습니다. 데미안. 그다음에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언니. 제가 몽실언니를 여기 읽는데 눈물이 가득 찼어. 그래갖고 여기를 넘기질 못하는 거야. 넘겼는데 눈물이 거각 쏟아져. 그러니까 이런 거를는 낙타 때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 읽고, 그 다음에 뭐 사자 때는 좀 이런 걸 읽고, 네, 이런 단계를 제가 이제 정리하고 계신다. 네네네. 아니 정말 오늘 정말 긍정의 기운을 듬뿍 불어넣고 이제 불어넣었다. 오늘 정말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2023년 부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핵심을 콕콕 집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핵심 첫 번째 1. 일어나서 1분만 요거 잡지 말고 책을 잡아서 아하. 지나게 한다. 2.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외친다. 허황되다 생각해도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기 스스로 바꾸게 돼. 처음에 500억 벌었다 했다가 꿈이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 맞아지는 내 역량이 올라가면서 어느 날 맞아지는 딱 요거 2개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네요. 맞아. 네, 요거만 일단 하시면 점점 변하는 본인을 보게 되게끔